집으로 가는 길은 천리길에 계단은 버겁기만 하고 자꾸만 불어나는 바지 사이즈까지. 이 모든 게 고민이신가요? 다이어트를 계획하고 있다면 잠깐! 먼저 하체 근육을 점검하라. 하체 근육이 부실하면 뼈와 관절에 문제가 생겨 통증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는데요. 특히 갱년기가 지난 60세 이상 성인 여성에겐 혈당을 낮춰주는 허벅지 근육과 제2의 심장으로 불리는 종아리 근육 필수. 오늘 이 시간 김상준 재활의학과 전문의, 오한진 가정의학과 교수, 오은경 요리연구가, 방송인 장미화와 함께 하체 근력과 활력을 동시에 높이는 초간단 운동법부터 부실해진 근육을 실하게 만드는 맛깔난 요리법까지. 일단 키우면 100세 보장! 노후가 든든한 하체 근육의 모든 것을 지금 공개합니다. 일단 해보면 똑똑해지고 일단 해보면 건강해지는 찬란한 중년을 위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합니다.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안녕하세요, 신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네. 이제 좀 더위가 한풀 꺾였어요. 네. 꺾이고 장마도 이제 뭐 끝물인 것 같고 네네. 사실은 더워서 좀 못했고 또 비 오니까 또 좀 못하겠고 뭘 못한 거예요? 운동을 제 인생에 이제 좀 내가 드디어 이제 운동할 때가 좀 됐을까 이런 느낌이 오는 딱 요때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이제 솔솔 부니까 네. 다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이제 맞아요. 생각이 드는데 네. 저도 이제 그동안 몇 달 동안 더워서 운동을 안 했더니 요새 하체 근력이 자꾸 빠지는 것 같아서 아유, 그래도 뭐 아직 걱정이거든요. 뭐 짱짱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근육도 많으시고. 알고 보면 부실해요. 약간 좋아하시는 얼굴인 것 같은데 지금. 제 지금 얼굴이요? 운동 얘기를 하시는 장미아 씨는 좋아해요. 어떠세요? 네. 아니 근데 신흥주 씨는 아직 애가 어려서 벌써 하체 근육이 빠지면 안 될 텐데. 그러니까요. 예, 안 되죠. 걱정을 하면서. 근데 하체 근육 두 분이 말씀하시니까 그 목욕탕이 이렇게 떠올라요. 이렇게 목욕탕 가면 저는 이제 여탕만 가니까 어머님들 뵈면 이렇게 상체는 푸짐하신 분들이 많은데 하체가 뭔가 좀 굵다, 맞아요. 튼튼하다 이런 분들은 거의 뵌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예. 꼭 이렇게 젓가락처럼 다리가 얇은. 나이가 들면 다 저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제 몸도 그렇게 가고 있나요? 예. 저 오한진 교수님 어때요? 이게 나이가 들면 하체가 이렇게 말라가는 거 자연스러운 현상 아닌가요? 뭐 자연스럽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이 나이가 들면 이 근육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40세를 기점으로 해마다 1%씩 줄어든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80세가 되면 30세 때 가지고 있던 근육의 50%밖에 안 남는 이런 상황이 오는 거죠. 아이고야. 그런데 반면에 뱃살은요. 네. 1년에 2%씩 늘어요. 배 만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 나중이 되면 이제 배는 나오고 하체는 말라버리는 이런 현상. 이거 맞아요. 자연스럽게 노화 현상이라고 해서 두고 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건강에 아주 치명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하체 근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께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뭐 이미 오한진 선생님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사실 어르신들도 이제는 뭐 하체가 중요하다, 하체가 튼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긴 하거든요. 이게 장수 비결이라고 하던데 그게 정말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허벅지 둘레가 46cm 이하인 사람은 그 이상인 사람보다 12년 내에 사망률이 2배 이상 높습니다. 그 이유가 하체 근육은 대표적인 대근육으로 그 혈액순환이나 이러한 포도당 소비가 큰 근육입니다. 만약에 하체 근육이 줄어서 46cm 이하가 되면은 네.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혈압도 높아지면서 포도당 소비가 줄어들면서 심장병이나 당뇨병 같은 대사증후군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높아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맞추어 사망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연구에 따르면 허벅지 둘레가 1cm 이상
늘어날수록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발생률이 10%씩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하체를 키우는 것이 장수와의 열쇠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그 하체 둘레 말씀하신 거는 허벅지 둘레. 예, 맞습니다. 46cm 이상은 돼야 된다.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 장수의 비결이라고 하는 하체 근육에 대한 모든 걸 알아보는 시간은 저희가 이제 준비했는데요. 시청하시다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카카오톡 화면 상단에 있는 돋보기를 누르시고 생방송 오후 1시를 검색하고 친구 추가 후에 질문 내용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질문 몇 가지 선별을 해서 방송을 통해서 답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하체 근육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하체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뭐 알고서 얘기하는 건지 어디인 것 같아요? 두루뭉술하게 이제 뭐 허리부터 아니면 엉덩이부터 뭐 대충 그 정도 아닐까요? 어디부터가 하체예요? 엉덩이부터 어떻게 예. 아래쪽인가요? 국제 인체 측정 학회에서는 인체를 상체와 하체로 나눕니다. 네. 상체는 우리가 알다시피 몸통, 어깨, 팔, 손을 포함해서 상체라고 하고요. 하체는 쉽게 말해서 엉덩이와 대퇴부, 허벅지와 종아리 쪽, 발 쪽을 말합니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손을 양쪽 옆구리에 댔을 때 이렇게 둥그렇게 튀어나온 뼈가 만져지는데요. 네. 그러한 것들을 그 뼈를 장골능이라고 부릅니다. 그 아래 부분을 하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먼저 하체 부실의 증상이 무엇이 있는지부터 좀 알아볼까 봐요. 네. 네, 화면 보시죠. 평소 유독 잘 넘어진다. 한 발로 서서 양말 신기가 어렵다. 계단을 쉬지 않고 10계단 오르기가 힘들다. 건널목 건널 때 내가 가장 늦다. 앉았다 일어서기가 힘들다. 야, 이거 예. 몇 개 있는데요, 저. 몇 개 있어요? 네, 앉았다 일할 때 이렇게 일어나는데 벌써. 벌써. 야, 예. 이거 몇 개 있어요. 오은경 선생님은 몇 개 있으세요? 좀 심각해지셨어요. 얼굴이. 좀 잘 넘어지는 편이거든요. 아, 네. 그동안은 기력이 좀 떨어졌나 했었는데 이것도 하체가 약해서 그런 건가 싶어요. 그러게요. 저는 그 증상 이제 소개하는 동안에 한 발로 서가지고 양말 한번 이렇게 올려봤는데 안 이게 돼. 예, 균형을 잃고 네. 이게 참 어렵네요. 네, 쉽지가 않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왜 네. 그런 거지? 네. 저는 예전엔 진짜 잘 넘어졌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요즘 잘 안 넘어지네요. 많이 안 걷나? 근데 제가 돌아다녔어. 최근에 이게 방송에서 뭐 해보니까 한쪽 다리로 서 있는 거 제가 굉장히 자신 있어 했는데, 네. 오우, 요즘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하나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저 이렇게 쭉 얘기한 이것들이 하체가 부실한 거하고 연관이 돼 있다는 거죠, 오 교수님? 그럼요. 이 다리 힘이 빠지니까 균형 잡기가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평지 걷다가도 잘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또 지탱하는 힘이 부족해지니까 한쪽 발로 서서 양말 신는 게 어려워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허벅지 근육이 빠지게 되면 다리를 위로 올려드는 동작이 힘들어져서 계단 올라가는 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 전체적인 보행 속도도 느려지니까 횡단보도 건너다 보면 나는 한 가운데인데 신호가 꺼지려고 맞아, 하죠. 맞아. 또 앉았다 일어날 때 이거 혼자 일어나기가 어렵고 뭐 평상시에 아유 소리 하는 것은 뭐 그럭저럭 괜찮은데 일어나기 어려우니까 뭔가를 붙잡는다든지 다른 사람이 부축해줘야만 일어나는 이런 경우가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하체 부실 아닐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 아이고. 그렇군요. 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좀 짚어봤던 이런 부실에 대한 증상 말고 간단히 내 다리가 정말 부실한가? 이런 거를 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죠, 있습니다. 있어요. 예. 이 종아리를 보면 네. 이 근육의 건강도를 체크할 수 있어요. 핑거링 테스트라고 하는데 네. 테스트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볼까요? 네네.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우선 손가락. 양쪽의 엄지 손가락과 집게 손가락을 이렇게 각각 맞대서 넓게 만들어진 원을 네. 엄지와 검지로 만들어도 되고요. 네. 이렇게 만들어 보면 원이 만들어지죠. 네. 이 원이 핑거링이에요. 이 둘레가 보통 성인은 30에서 32cm 정도 되는데 네. 요건 절대로 나이가 들어도 이 손가락 길이는 안 변하거든요. 아. 요건 항상 일정하죠. 네네. 그래서 나오셔서 한번 자기 종아리를 한번 재보세요. 네. 종아리 중에 가장 굵은 부위를 이렇게 핑거링으로 둘러서 감싸듯이 감싸봅니다. 아이고야. 이때 네.
이 종아리가 내 핑거링보다 굵으냐 네. 아니냐 요거 가지고 정말 내가 건강하냐 아니냐 알 수 있는 안 맞나? 거예요. 어떻게 돼요? 안 맞나요? 네. 안 맞나요? 이게 종아리가 굵어야 건강한 거고. 저기 신동진이라는 사람 아니 맞나요, 방송용으로 안 맞나? 방송용으로 뒤를 벌리고 앞으로 오므리면 돼. 근데 뒤가 안 맞나? 이렇게 되는데? 요거 원래 안 맞나야 건강한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오. 이 종아리 중에 가장 굵은 부위를 이렇게 감쌌을 때 이 네. 종아리가 핑거링보다 굵은 경우도 있고 딱 맞는 경우도 있고 헐렁한 경우도 있죠.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걸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일본의 동경대에서 2012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2011명을 대상으로 이 핑거링 테스트를 하고 평균 45개월 동안 이 근 감소증이 얼마나 생기느냐, 네. 사망의 위험도는 얼마나 되느냐를 추적 관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종아리가 핑거링보다 굵은 사람과 비교를 했을 때 핑거링이 딱 맞는 사람은 근 감소증 위험이 2.4배, 핑거링이 헐렁한 사람은 6.6배나 높았어요. 또 헐렁한 종아리를 가진 노인 그룹은 추적 기간 동안 사망률이 3.2배나 높았고 자기 집에서 살다가 결국 요양원으로 가게 되는 비율도 2배나 높았습니다. 이 방법 아주 간단하잖아요. 네. 집에서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다리 얇은 사람 되게 부러웠었는데 네. 부러워할 필요 없겠네요. 야 이제. 이거 안 만나가지고 기분 좋긴 처음이네. 그러니까 저도요. 이야. 그동안 이제 뭐 가늘어지기 위해서 막 그 병으로 이렇게 마사지도 하고 했는데 맞아요, 맞아요. 이게 이제 네. 종아리 굵은 게 건강을 위해서는 지키는 게 좋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체가 부실하면 어떤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체 네. 부실이 부르는 병. 먼저 엉덩이가 부실하면 어떤 병이 있는지 한번 네. 알아보겠습니다. 자, 요 차트인데요. 네. 하체 부실이 부르는 병, 엉덩이 부실이 당뇨병을 부른다고 했는데 진짜? 엉덩이 근육하고 당뇨는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러게요. 예, 근육은 우리 몸속에서 당분을 소비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체는 몸 전체 근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남성은 신체의 50%, 여성은 신체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육량이 줄어들면은 당분이 갈 곳이 없어져서 피 속에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혈당이 올라가는 거고 그것이 바로 당뇨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육량이 10%가 증가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14% 감소하고 당뇨병 발생률이 23%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제가 엉덩이한테 너무 미안한 게 사실 굉장히 엉덩이가 크다고 제 엉덩이를 많이 구박했었는데 굉장히 좋은 거였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그 네. 엉덩이 이게 근육? 그러니까 근육인 엉덩이가 거죠? 크다 작다만 생각을 했지 그치. 엉덩이 근육에 대해서는 별로 맞아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엉덩이 근육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엉덩이 크면은 엉덩이 근육도 많은 거예요? 그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또 그래요? 실제로 엉덩이 근육을 있는지 없는지 측정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자세를 통해서 확인해 볼 그래요? 수가 있는데요. 네.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네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 자, 엉덩이 근육. 우선 간단합니다. 양쪽 팔을 벌리고 한 다리, 오른쪽 다리부터 하겠습니다. 우측 다리를 무릎을 90도로 꺾은 채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만히 서 있어서 10초만 버티시면 됩니다. 네. 자, 세 분 다 제가 세보겠습니다. 네. 내리시고. 자, 선생님도 같이 하실까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너무 빠지셨죠, 지금? 왠지 확인해 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리시면 됩니다. 네. 자, 만약에 엉덩이 근육이 약하다면은 이것이 휘청거리면서 서 있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엉덩이 근육이 많이 부실한 분들은 아예 들지도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한번 왼쪽. 해볼까요? 예.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리시고.
자, 어떠신가요? 저는 양쪽 다 10초 겨우 버텼어요. 한 예. 9초, 8초 때부터 약간 흔들리기 시작해서 네네. 이렇게 불쌍한 눈으로 저를 보거든요. 약간 불안했어요. 근데 겨우 버텼어요. 저도 좀 불안했는데 잘 버티셨습니다. 두 분은 안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한쪽이 다른 쪽보다는 좀 더 이렇게 예, 약간 맞습니다. 힘이 들었어요. 짝꿍동이? 양쪽 엉덩이의 네. 근육량이 다르기 때문에 왼쪽 다리를 들지 못하면 오른쪽 엉덩이 근육, 중등근이라고 불리는 네. 그런 근육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말씀을 좀 더 앉아서 나눠보시죠. 이게 한 발로 10초 버티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네. 저는 되게 잘했던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웃긴 건 다들 안 넘어지려고 엄청 애썼다는 거. 되게 심각했어요, 지금. 아니, 근데 엉덩이가 저는 근육보다는 지방. 그러게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앉을 때 내 몸에 달려있는 쿠션.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했지. 이게 뭐 지방, 아니, 뭐라 그러죠? 이렇게 근육 이렇게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엉덩이 지방도 복부 지방처럼 그러면은 근육이 아니라 지방이 많아지면은 이게 또 곤란해지는 건가요? 엉덩이 지방은 나쁜 건가요? 우선 뭐 이 구조부터 자세히 좀 설명을 해보면 네. 이 엉덩이는 골반뼈와 골반뼈를 감싸고 있는 근육이 있어요. 근육 바깥쪽에는 생각보다 많은 양의 지방층이 아주 두툼하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네. 이 많은 사람들이 엉덩이 근육만 중요하고 엉덩이 지방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엉덩이 지방은 복부 지방과 성질이 다릅니다. 엉덩이 지방은 당뇨 예방 효과가 있어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 연구를 했더니 엉덩이에 지방이 많을수록 건강에 유익하다 이런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엉덩이 지방은 장기 저장용 지방입니다. 그래서 복부 지방에 비해서 잘 분해되지 않아요. 그리고 엉덩이 지방은 천천히 분해되면서 동맥을 보호하고 혈관 내 당 조절에 도움을 줘가지고 착한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이 아디포넥틴 분비도 많아지게 만듭니다. 아디포넥틴은 지방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혈관 속의 상처를 회복시키는 작용을 하고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낮춰주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네. 착한 근육이네요. 그렇죠. 근육이. 착한 지방. 예, 지금처럼 지방을 그냥 엉덩이 지방을 쭉 늘려가야 되겠다 이런 아니, 계획을 아니. 세우신 분께 아니 그게 아니라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또 있어요. 정말 그게 아니라 근육이 발달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네. 그런데 엉덩이에 있는 지방이 그렇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런 얘기지 지방 늘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허벅지도 엉덩이처럼 이제 근육이 이제 크잖아요. 네. 근데 허벅지가 또 뭐 근육이 혈당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나요? 아주 중요하죠. 예, 이 허벅지 근육 역시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돼요. 이건 허벅지 둘레를 재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한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연구에서 남자의 경우에는 허벅지가 60cm 이상, 여성은 57cm 이상일 경우에 심혈관계 질환의 안전지대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꺼울수록 심혈관계 질환이 안 생긴다는 거죠. 네. 그런데 꼭 이렇게 커야 되느냐? 남녀 모두 55cm만 넘어가도 네. 심장병, 당뇨병 유병률이 떨어진다는 연구 보고가 있으니까 한번 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재보시죠. 이거 들고 나오셔서. 허벅지 둘레가 분자가 있더라고요. 최소 55cm 5cm 이상은 예. 55. 예, 제가 한번 신동진 아나운서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두꺼운데 위쪽을 재면 될까요? 예. 어떻게 저는- 재든 재면 되는데 어렸을 때는 허벅지가 너무 굵어서 이 컴플렉스였는데 이게 요즘에 그래요? 자꾸 빠져가지고요. 이게 재기가 좀 안 좋은데 이렇게 재보면 나 신동진 52. 아나운서는 58.5cm. 선생님, 나 여기 52예요, 52. 조금 모질라네요. 예? 아, 그러네? 모자라네? 모자라는 거 남는 거 그러네. 아니고 예. 잘 재보세요. 52cm밖에 안 돼요. 사실은 이 바지 52. 두께는 또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52. 아, 선생님 자신 있으세요? 그렇게 재보시려고. 저? 네. 꼬인 거 아니에요, 지금? 셀프 재기. 선생님 지금 저한테 화내셨어요. 잘하세요. 지금 내가 볼 때 간으로. 꼬였어. 아니, 가운까지 꼈어. 54. 54. 54 나왔네요. 54. 예. 아이고. 손도 안 돼. 이거 안 되네. 1cm. 김정렬 씨 손꼬리 등단. 펌핑해서 다시 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참. 그럼 우리 다 부족한 거예요, 지금? 아, 그러게요. 저는 커트라인 뭐 간신히 넘었는데 그래도 뭐 나이마다 근데 조금씩 또 뭐 그 두께가 다를 수도 있는 거고요. 굵기가. 네. 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네. 자, 근데 이 허벅지 둘레 여러분들 하여튼 두꺼워지도록 노력을 좀 아니, 하셔야 그럼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까? 이거 허벅지